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인사가 한 명 있죠. 당연히 지금 당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누구보다 이 내용을 무겁고 또 진지하게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윤 전 총장은 지금 회동 정치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바쁜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는 진중권 전 교수를 만났고요. 또 12일에 진보 진영의 원로로 얘기되고 있는 최장집 교수를 만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최장집 교수 모두 원래 진보 진영 인사인데 문재인 정권 맨 처음엔 찬성을 하다가 지금 비판으로 돌아선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왜 만났는지 그 의도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17년 대권에 도전했다가 3주 만에 사퇴했던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고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외연도 확장하고 또 대망론도 이루기 위한 그 공부의 차원에서 아마 이런 회동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교수님,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런 행보가 대선 한 1년 전 또는 2년 전에 했다 그러면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이 이제 불과 6, 7개월밖에 반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뽑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우리는 리더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나 지도자는 국민에게 좌표를 찍어주고 이리로 갑시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회동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듣는다.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마치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은 없이 준비가 안 돼 있는 후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유체 이탈 행보 아니냐 이거는. 지도자는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듣고 다니면은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돈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회동 정치, 네. 뭔가 메시지가 없는 회동 정치는 굉장히 라이브하고 그렇게까지 정치적 행보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네. 안 되는 그런 행보 아니냐. 굉장히 좀 준비 안 돼 있다는 느낌 때문에라도 좀 이 부분은 좀 메시지를 넣어서 만나면 이어가는 그런 행정으로 좀 행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진중권, 최장집, 반기문 전 총장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지금 지난번 출마 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여소야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돼야지 네.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소위 말하는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중도와 소위 중도 좌파까지 다 아우르는 지지를 받아야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50% 지지율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시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의 폭이 넓어진 거고 압승을 해야지만이 다음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와 과정을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회동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여론조사 추이를 설명해 드렸던 바 있습니다. 오늘도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횡보 내지는 지지율이 지금 하락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기관에서 왜 그러한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마디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 이후에 정책적인 메시지가 없이 목적 없는 회동 정치가 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공감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그 대선 주자는 이제 일정이 곧 메시지를 의미하고 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대선일로부터 24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예비후보 등록을 했죠. 네. 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대선까지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많고 또 배우거나 숙지하거나 또 제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또한 최근에 이 윤 전 총장의 일정을 보면 난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 최장집 이런 분들을 만났으면 이분들은 이제 누가 봐도 진보 성향의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통합이든 아니면 좌우를 함께 아우르든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뭔가 그 이후에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이미지로는 실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 일정은 제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캠프 측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글로벌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대변하는 반기문을 만났으면 반기문이라는 분이 적극적으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야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삼각지에 있는 서울의 이 삼각지에 있는 모 식당에 가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난 적도 있고 또 도봉구에 가서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난 분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났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플랜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돼서는 앞으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이게 없으면 지금의 그냥 회동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가십이라든가 이 단발성, 단신 기사로 취급되는 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봉구의 부동산 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 각 전체 언론사가 어떻게 이 기사를 다루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다 사진 기사, 단발성 기사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이 행보였다라는 식의 포장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 비전 가치를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부각되느냐? 네거티브만 부각됩니다. 네. 포지티브한 행동, 일정, 메시지가 이 언론이라든가 여론의 환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처가 문제, 뭐 부인 문제, 장모 문제. 심지어는 어제도 중앙일보 인터뷰가 있었는데 보니까 인터뷰의 내용이 다 처가 문제 해명하고 아내 문제 해명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이 전략적 접근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캠프가 이 후보를 전략적으로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모습,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당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평론가님.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지율 자체는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게 일반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정기에 돌입을 했는데 이 조정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양당의 제1당과 제2당의 경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러면 결과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단과 정책,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유닛, 그 캠프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고 최재형 대안론이 지금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입당 문제도 선수를 빼앗기면서 좀 이른바 간을 본다. 이렇게 지금 지속된다 그러면 20%대의 지지율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입당을 하느냐, 단일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총체적인 이 대선 캠프 운영에 어떻게 변화를 주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빨리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앞으로의 지지율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야권의 대선 구도 어떻게 요동치게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